예,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홍천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뉴스 따라가다가 어깨에 담이 결렸습니다. 뉴스들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무겁고 네. 예민하게 말 하나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 목이 안 돌아가요 지금. 두 분은 어떠십니까? 뉴스 따라가시는 소감이? 이게 기독교 방송에 와서 불교 문장을 전달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예. 고개 한번 돌려보면 청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 뉴스 많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볼 사이즈의 뉴스들이 아니에요, 김 의원님. 근데 그러긴 한데 예. 또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대통령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예. 당 내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은 공천 학살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여기 CBS 나왔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잠재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달아서 그냥 공천부터 날려버린 거거든요. 보면 그런 상황도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 어제 나온 발언 가지고 본다면 예? 야, 내가 좀 알아봤는데 밑에 당의 사람들이 참 말 거시기하게 안 듣더라. 자, 그 편치 않다. 어허. 뭐 뒤에 그 뒷단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당이 말이 많네? 네, 말이 많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중요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통령 후보는 당에서 저게 그 당대표의 우선에서 당무 우선권이 있거든요. 물론 당선된 이후니까 이제 그 당무 우선권 조항이 해지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네. 당선인 신분에서 좀 알아봐 달라길래 좀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당에서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편치 않은 얘기들이 윤석열 당선자한테 돌아왔겠죠. 그거 그대로 전화상으로 뭐 전달을 해준 것 정도일 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조금만 딱 나왔으면 그 말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일주일 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김건희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 했던 게 있고요. 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다음에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윤한홍이하고 권성동이하고 막 자기들이 자기 추천한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처리했어. 끝났어. 대통령이 김영선이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있고 이 앞뒤를 다 맞춰보면은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부탁들이 있었던 어떤 흔적이나 정황들은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아니 그리고 원래 대통령 당선자라든지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라고 나와 있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간에 국정원 비자금 빼돌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무수석한테 야 후보들 여론조사 경쟁률 다 여론조사 예, 돌려봐라. 예, 예. 개중에 가능한 애들은 예. 지금 당한테 밀어붙여 가지고 이거 반드시 공천받게 해라. 예. 이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금 가담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신분도 조금 다른 상태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대통령이나 또는 배우자께서 가령 그 나온 기사들이 다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전제를 하더라도 예. 그렇게 무슨 체계적인 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후보 또는 당선인이 그걸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인지 이른바 어떤 트리거 아니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예. 뭐 지 마누라 어떠고 저떠고. 그죠? 대통령 보고. 네.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게 하는데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내가 이런 사람 뽑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도한 정권과 어리석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국민은 어리석은 정권에 훨씬 더 분노하고 실망한다. 바로 내가 주권자로서 행사한 게 이거란 말이야.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죠. 국정농단 때 최서원 씨, 예. 최순실 씨 예, 예.
밖으로 드러나고 태블릿 PC가 나오고 연설문을 작성을 해주고 옷을 골라주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폭발을 했어요. 음. 그거 뭐냐?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받고 의지를 해? 내가 뽑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는 할 말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탄핵이란 게 혹은 과연 이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냐 없냐라는 국민적 신뢰를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는 법적인 것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게 두 개가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걸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보신단 네네. 말씀이세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동안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혹은 김영선 의원과 둘이 통화한 거는 계속 풀었잖아요. 네. 녹취를. 그때마다 그건 강혜경이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독거리느라고 용기를 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명시의 허장성세다라는 게 명시 뭐 예,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강혜경 얘기가 다 맞구나. 그 녹취가 다 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혜경 씨가 민주당에 뭐 몇천 개의 파일을 줬다고 하고 또 민주당도 추가로 계속 살라미로 폭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건 5월 9일 거라 가지고 당선이다 치죠. 그 다음에 나올 게 5월 10일 이후께 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공간에 유증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녹취는 불똥이 튈지 안 튈지 모르는 그런 건데 불똥 튀면 터진다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하. 트리거가 그럼 어제 걸로도 어떤 일종의 트리거 작동을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트리거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명확한 불법이 있어야죠. 그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불똥으로 표현을 하신 표현을 한 거예요. 거고요. 유증기란 거는 국민의 신망 이 이제 서서히 없어져 가지고 거의 이제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취임식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 부분에 불법에서는 법적으로 세세하게 따지자면 자유롭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건 맞다. 하지만 국민 정서적인 트리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정서를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큰일이라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으실 거다. 조홍천 의원은 큰일이라고 보실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증기가 꽉 차 있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려면 탄핵 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했을 때 뭐 부정부패 행위를 해야 한다. 뭐 국익을 해야 한다. 또 선거 영역에서 국가조직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 운동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우 뭐 이런 걸 예시로 들면서 결론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면은 이건 탄핵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실되어 가는 과정인데 완전히 상실됐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추세가 그렇고 위험하다 굉장히. 아까 민주당 김민석 의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 더 가지고 계시는 거냐. 그 파일 안에 있긴 있다고 민주당이 말을 했거든요. 그 파일 안에 그럼 윤 대통령 목소리나 김건희 여사 목소리도 있느냐 했더니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다 하시면서 뭐 이미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김경진 의원님 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은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그러겠죠 뭐. 방금 종천 선배가 이제 설명한 대로 넘겨준 파일 안에 뭐가 있을지
그건 이제 까봐야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 이쁘면 소소한 잘못은 다 덮여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미우면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지금 김영선이 노력했기 때문에 네. 나도 김영선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당에서 참 말이 많네, 복잡하네. 음, 뭐 이걸 보면 음흠. 이쁠 때 기준으로 보면 아니 대통령 당선자가 그딴 말도 못해? 뭐 그 정도 말도 전달을 못해? 그럼 대통령 왜 하려고 하나? 어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울 때 보면 온갖 군데서 국정 개입을 다 했네, 공천 개입까지 다 했네. 어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지금 흐름과 맥락이 그 대통령께서 보면 일단 덩치가 크시잖아요. 네. 덩치가 굉장히 체격이. 체격이 거구신데 그 상태에서 초기부터 강하게 나는 소신에 따라서 밀어붙인다. 이러면서 모든 정책을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왔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로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면서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붙어져서 나왔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이 태도나 자세에서 이게 국민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인상, 이미지 또 대통령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국민들이 기준으로 보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보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가뜩이나 미운데 지금 뭐 사랑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건이 터지니까 예, 그러니까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스럽지 않은 기준, 이 어떤 흐름이나 이 기류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문제라든지 또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본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느냐,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정치를 보면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갈 이런 흐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어제 나왔던 녹취록과 같은 것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살라미 전술로 던지면서 아까 김민석 최고 인터뷰했던 것처럼 애매모호한 말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조응천 의원. 아까 김민석 의원이 뭐 출연해가지고 예. 뭐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했다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에서 이 녹취를 까면서 당분간 앞으로 예. 민주당 당직자 입으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듣기는 힘들 거다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했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어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아세요. 뭐냐? 탄핵의 학습 효과입니다. 2016년 겨울에 촛불 들고 그렇게 탄핵을 외쳤잖아요. 탄핵이란 게 권력을 리셋하는 거죠. 리셋. 예. 미국의 그 톰 긴즈버그라고 그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분은 탄핵은 국가의 리더십 실종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이 있다라고 예. 했습니다. 2016년도엔 이걸 생각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1987 체제를 끝내고 2017 체제를 만들기를 원했죠. 통합하는 대한민국.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더 갈라졌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적대적 관계가 정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로 지금 쫙 갈라졌습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지금 완전 고착됐고요. 예.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탄핵에서 기껏 했더니 더 갈라놨어요. 근데 요번에 또 하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거야? 탄핵이 더 심한 무능하고 무도한 불의한 정권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되는 쪽에서는 네. 이걸 목 놓아 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애둘러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대놓고 못해요. 아, 국민들 한켠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고 윤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한켠에 우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대놓고 탄핵이란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녹취록을 까고 예. 오늘 운영이
국감이 마지막에 예, 예, 열리죠. 있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네. 그리고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빌드업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추동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빌드업? 재료를 던져주고 빌드업을 시켜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동안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말만 꺼내면 탄핵, 말만 꺼내면 특검, 그리고 완력으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예. 심지어는 뭡니까 국회 규칙이란 거는 국회 운영 룰이에요. 그 룰은 쌍방이 합의를 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운영위에서 마구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니 절대 다수 의석으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정말 이중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행권, 행정권까지 가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가 누가 제어할래? 이건 독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뭐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탄핵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파일들이 나오고 더 결정적인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꼭 민주당이 뭐 어째서가 아니라 정말로 더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뭘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또 구상해야 되잖아요. 김경진 전 의원이 조언을 주신다면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예. 대통령실의 참모진도 그렇고 예.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국민가 말 그대로 지금 폭발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폭발 직전이라는 유증기가 꽉 차 있다. 네. 예. 근데 대통령 어디 가시는 데마다 대통령 지지자들 뭐 이게 몇백 명, 몇천 명씩 몰려가지고 윤석열 연호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눈앞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자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본인이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하. 결국은 지금은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해진 지가 벌써 오래됐고 지금 그 싸늘해진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이슈 하나가 더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론으로 돌아가서 이쁠 때는 모든 게 이쁘고 미울 네. 때는 다 밉잖아요. 네. 지금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민심을 보면 대통령이 많이 미운 거예요. 보면 대통령 부부가. 그렇죠. 그러면 첫째는 되게 겸양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모습이 보여야 돼요. 발언 하나, 언동 하나. 그 태도와 자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기제가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그 태도와 자세 그 기제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대변인의 어떤 문구 하나, 본인이 내뱉는 문구 하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조건 없이 뭐 수용하겠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건 다양한 방식의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 두 부부께서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이렇게 무섭고 무겁다는 것을 저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태도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육성이 이렇게 터지고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는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다 설명을 한데 지금 뭔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건 참고 기다리고 매를 맞으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아까 조홍천 선배 얘기한 대로 예. 이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매를 맞고 조금 더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송구하게 됐습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국민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네, 1분 유증기가 꽉 차 있는 네. 그 공간 안에서 숨 참고 아무리 팔 내줘서 휘젓고 한다 해봐야 그 1초도 안 갑니다. 그거는 문을 열어야죠. 환기를 해야죠. 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국정기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민심이 뭡니까?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진솔한 사과. 아,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최상병이나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어요. 만약에 도이치나 그 명품백을 검찰이 뭐 제대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 검찰이 이번에 또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완전히 그 희망을 이제 저버렸잖아요. 특검을 받겠다. 근데 다만 조금 독소조항은 빼고 공정한 특검이라면 얼마인지 받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각하고 용산의 인적 쇄신 정말 눈에 확 띄게 해야 돼요. 눈에 띄는 인적 쇄신. 그리고 지금 뭐 거대 야당하고 손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서 가지고 협치를 해야죠. 거기다가 당내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어저께부터는 특감 같은 거는 입 밖으로 못 꺼내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건 아니죠.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특감은 그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했는데 피부과 예약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자, 잠시만요. 두 분 여기서 라디오 청취자와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한테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아, 두 분 귀한 시간 조금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드린다는 말씀드린 적 없는데 네, 제가 막 내드리겠습니다. 강제로 그냥 내버렸어요. 두 분의 귀한 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네. 아니 오늘 좀 이야기가 커요. 이야기가 커서 네. 사실은 본방송에 들어가야 되는 놓치마 뉴스를 댓글쇼로 빼고 아, 두 분 시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방송에서 다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조홍천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좀 주셔라 했더니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증기가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문 열고 손 휘저어봐야 방법이 없어요. 입 막고 유증기 빼야 된다. 빼야죠. 빼야 된다. 네, 안 그러면 터지죠. 파격적인 인적 쇄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정도 해야 된다 네네.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항상 민심과는 거꾸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앞지르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까 국정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별감찰관 그걸로는 이제 택도 없다 그러셨고 예, 그거는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그 저 피부과 예약 어떻게 할까요? 그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똑같은 거. 생각해요. 예. 중환자실 입원한 사람한테 피부과 여기 종기 뭐 난거 아니 뭐 필러 놓고 뭐 미백하고 뭐 이런 거지 뭐. 뷰티 예. 거의 그 정도 느낌이다. 예.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특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특검 카드. 근데 이게 진짜로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이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해서 받을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그 녹취만 보더라도 이게 5월 9일 날 끝났느냐 5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됐느냐 예. 이거 자발적으로 먼저 밝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건지 아니면은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한 건지 이것도 수사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법에 저촉되느냐 마느냐는 지금으로 드러난 거는 그거 뭐 한 건에까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거다 아니다는 지금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묻어둘 수가 없어요. 왜? 권위와 신뢰가 계속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국정 수행이 안 됩니다. 털 건 털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사흘 동안 임명 안 하면 나이 많은 사람 뭐 특검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이거든요. 상설 특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거기다가 특검 대상 사건이 14개인가 뭐 그렇대요. 의혹이. 그 한정된 시간 100며칠 동안 14개 사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잔뜩 넣으니까 이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추려서 최상병 사건, 뭐 저 명품백 사건, 도이치 사건, 또 공천 관련 사건 이렇게 4개를 해도 그 시간 내에 못 해요. 자, 오케이.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의혹 추린 다음에 그 특검을 받는 것으로 유증기 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안 그럼 유증기 폭발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저 추천을 제3자나 공정하게. 네. 자,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는 아까 뭐 조언은 큰 틀의 맥락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어떤 느낌이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제 나온 그러니까 취임식 전 녹취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다음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두 분이 내리는 이 조언이라는 것이 처방전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상황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이야 뭐 특검 정도 받으면 된다. 뭐 혹은 태도를 달리하셔라. 뭐 인적 쇄신하셔라.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뭐 당선인 신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두 분의 처방전은 완전 지금 하신 처방전을 다 찢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근데 있다는 이게 거예요. 그 가령 예.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국정원 자금을 가지고 와서 체계적인 후보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대표에게 거의 뭐 오피셜한 지시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게 지금 공천 개입 그다음에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시점의 이후라고 가령 가정법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의율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그렇게 명약관화하지는 않아요. 보면. 아니 그거는 네.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직선거법 제 86조예요. 선거 기획하고 뭐 구체적으로 예, 예. 행위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 녹취로 걸릴 만한 건 뭐냐면 선거법 85조예요. 조항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혹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구성 요건이. 네. 이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86조는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요번에 적용될 거는 85조. 아. 이겁니다. 그거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입장 발표를 안 했거든요. 어제 질문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지금 윤한 갈등, 당정 갈등, 뭐 당 내에서도 친윤계와 갈등 막 이 와중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고 근데 이런 행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종합해서 이게 상황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거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 여권이 분열이 될 만한 소리들이 뭐 여러 군데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난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하고 제어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당내 균형과 어떤 통합의 역할을 조금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하나의 어떤 당내 민심이 귀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제 조경태 의원, 네. 국민의힘의 최다선이고 또 친한계 모임에도 참석하셨던 조경태 의원께서는 당무감사를 좀 선제적으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 뭐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당무감사 저는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내가 지금 더 시끄러워질 분란의 소지들이 더 생기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도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민심 청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 내부에 또 다양한 목소리, 한동훈 대표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서 본인도 당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감을 잡고 그걸 또 대통령께도 전달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종천 의원께는 뭐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 국면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정치적 비상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김종인 전 네. 위원장, 예. 윤여준 장관님 뭐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오찬 맞습니다. 회동하고 예, 보수 언론 또 뭐 강화도를 군사분계선 근처를 시찰하고 그러니까 통 크게 스케일 다르게 약간 외연 확장? 예, 횡보하고 있죠.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여기에서는 한 발을 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쭉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 본능은 이길 수가 없어서 또 한번 이건 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11월 2일 날 장애 집회에 많이 나와달라. 예, 예. 뭐 그건 뭐 일곱은 뭐 탄핵하자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지금 못 참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1의 목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이제 현재 권력이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미래 권력은 나밖에 더 있는 거 아니 누가 더 있는데 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께 특히 서초동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15일, 25일 날에 있을 판결에도 뭐 무죄가 안 된다면 유죄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감히 확 거의 뭐 유일한 미래 권력에게 니네가 피선거권 박탈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수 있겠니? 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민생으로 돌아가서 지금 신음하고 저 러시아에 지금 북한군이 가고 있고 어제 ICBM 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일주일도 안 남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연립내각 들어올 거고 이런 상황에 또 경제 성장은 뭐 0.1%밖에 안 되고 지금 네. 난리가 났잖아요. 네.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많은 의석 가지고 거기에 진력을 해서 지금 용산은 저렇게 뭐 정말 참 꼬락서니가 말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그 대행을 잘하고 있네. 라는 평가를 받아서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거부감을 없애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아우 나 이렇게 통 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광폭행보 해봐야 그건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금방 압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조언들 각각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한 치 앞 다음 주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아마 오늘 국감장에서 뭐가 또 하나 들고 흔들 거예요. 오늘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예. 어저께 네. 민주당이 한 거는 그건 뭡니까 그 방탄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 면책 특권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국감에서는 마구 흔들 수가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오늘 여의도를 또 주목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마 예. 뭐 많이 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폭풍이 몰아친 지금 뭐 여의도 상황이라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대응해야 한다. 네. 특히 대통령실 자꾸 이런 식으로 뭘 해명했는데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이러면 국민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해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대응해라. 있는 그대로 대응해라. 그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뭔가 해명을 할 때 지금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고 해명하는 거지 뭐 그 당시에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뢰를 상실하면은 말의 힘을 잃어요. 예, 대통령의 예, 맞습니다. 말의 힘을 잃으면은 예. 4대 개혁하자 그래도 피식 웃습니다. 예. 너나 잘해 그러지. 이건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